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요, 허리를 짚으면서 아이고 허리야 라고 외쳐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요통은 별탈 없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비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심하고 지나치기 쉬운 질병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 시청하시면서 든든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이번 일당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을 파고드는 알짜 보험 정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척추 질환에 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고은정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플랜 A를 강의할 고은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한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은 요통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요통은 흔하디 흔한 질환이고 또 낯설지 않은 질환인데요. 시청자님들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요통이 과연 척추 질환 중에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기회를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다음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추염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허리를 돌릴 때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중대한 척추 질환이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허리 염자 아니면은 그냥 만성 요통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일 경우에는 앞으로 숙일 때 더 아프고 다리도 저린 증세가 나타나는 게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또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서거나 했을 때 엉덩이부터 발 바닥까지 저리는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척추 질환이 척추 협착증이구나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뒤로 젖힐 때 뭐 더 아프다 할 경우에는 퇴행성 척추 질환입니다. 어떤 거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척추 질환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하고 많이 발병이 되는 특히 3가지 3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요 그림에서 보듯이 연령별 환자 비율을 보면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척추 질환, 특히 척추관 협착증을 많이 증세로 보인다고 나와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뼈에 인대나 아니면 뼈 같은 게 굵어지면서 이 굵어진 뼈와 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통증을 느끼고요.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데요. 이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포인트가 신경을 누르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특히나 이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척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중대한 게 결핵성 척수염인데요. 결핵을 한번 앓고 나면 그 결핵균이 혈액을 계속
혈액 안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척추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혈액이 흘러가는 신체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척추관을 통과하면서 혈액 속에 있던 그 결핵균이 척추에 아무래도 잔존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이 척추관에 잔존해 있는 혈액균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 뼈가 점점 붓게 되고 그리고 허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굽어지게 됩니다. 이 굽어진 허리가 나중에는 더 노화가 진행이 되고 협착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그 이후에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비 증세까지 발생을 하는 게 결핵성 척수염이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그림처럼 뭐 각혈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열이 있다거나 식욕이 점점 부진해진다거나 또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결핵이 내가 걸렸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지 더 뭐 이 마비까지 진행이 되는 결핵성 척수염도 미리 예방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뭐 허리 디스크다라고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제일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 제일 많이들 흔히들 듣는 게 이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인데요. 이 표에서 보듯이 작년만 해도 200만 명 가까이가 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척추 디스크도 아까 척추 협착증처럼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디스크라는 게 뼈 사이에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이 자유로운데요. 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다가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디스크 안에 있는 그 디스크가 점점 말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디스크 자체가 얇아지면서 이 얇아진 디스크에 내가 무리한 힘을 가했을 때 이 디스크가 탈출을 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 눌러진 상태로 계속 있을 경우에 통증이 유발이 되면서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왜 주변 지인들 중에 내가 재채기를 크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도 내가 약해진 디스크를 갖고 있었는데 재채기를 하면서 이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게 압박을 하고 그게 힘을 가하면서 이 디스크가 탈출을 하게 되면서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나는 재채기를 했는데 디스크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아무래도 이게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발병도 하지만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이 디스크 환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3대 척추 질환의 비율을 보더라도 1위는 단연코 허리 디스크고요. 2위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젊은 나이보다는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퇴행성 질환이고요. 이 퇴행성 질환이 가장 1, 2위를 차지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척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해서 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인대나 뼈 같은 게 점점 노화가 발생을 하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는 어쨌든 내가 초기에 척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순한 시술, 뭐 수술까지는 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퇴행성 질환으로 내가 이 디스크, 척추 질환으로 한번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척추를 쓰지 않고 계속 척추를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그 척추에 계속해서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계속 그 척추 질환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술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수술까지 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수술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척추 질환 수술의 경우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를 유발하는 그러한 척추뼈의 일부나 아니면 디스크를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제거한 자리에 새로운 뼈를 심는다거나 하는 그런 중대한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술도 좀 클 뿐더러 입원 기간도 길고 그에 따라서 간병인이 필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준비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주요 33개 주요 수술 중에 1위는 일반 척추 수술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계속해서 그 척추 질환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3대 질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대한 질병인 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중증 질환자로 분류를 하면서 95% 가까이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와 같은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의외로 생각보다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암이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생각보다 큰 병원비 부담을 주는 거는 이 척추 질환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려면 내가 저축을 해서 꼬박꼬박 모은 돈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라면 보험이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처럼 내가 암보험도 있고 뇌혈관, 심장 질환도 다 보장이 됐는데 아차, 내가 이러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좀 척추 질환에 대한 보험을 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척추 질환에 대한 담보는 제가 상해하고 질병하고 이 두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아까처럼 제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퇴행성 질환일 경우에는 질병에 해당이 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빙판길이 많이 생길 텐데요. 이 빙판길을 걷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됐는데 이게 하필이면 허리 쪽으로 아니면 엉덩이 쪽으로 넘어져서 척추 그 압박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 안에서 생겨진 질환이 아니고 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상해로 인한 거기 때문에 물론 질병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상해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척추질환 수술비라고 따로 나와 있는 보험사들도 있고요. 이런 보험사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 후유장애도 상해 질병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후유장애도 둘 다 필요하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후유장애는 우리가 흔히들 갖고 있는 80% 이상 후유장애가 아니라 3에서 100% 후유장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를 작은 후유장애부터 중대한 후유장애까지 다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만큼 내가 준비가 가능할지를 한번 보면 A보험사나 B보험사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A나 B 둘 다 상해 수술비는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는 3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척추질환 수술비는 A보험사가 B보험사보다 한 2배 정도 더 마련이 가능한 200만 원, 그리고 B보험사는 100만 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양쪽 다 1억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질병 후유장애도 똑같이 양쪽 다 2천만 원으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내가 이러한 수술비나 후유장애가 다 필요하긴 한데 보험료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그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보면 20년 납 그리고 9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게 30대 여성인데 22,490원. 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일 좀 비싼 보험료를 보여주는 게 50대 남자 3470원. 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딱 보시다시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 30대 32,760원 그리고 50대 남성은 43,290원으로 보험료는 좀 저렴한 편이긴 하죠. 3만 원에서 4만 원대인데 앞서 설명드렸을 때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B보험사는 요 100만 원 요 차이가 생겼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A보험사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A보험사가 조금 더 척추질환 플랜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척추질환은 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척추 질환은 성인의 80% 이상이 경험할 만큼 너무나도 흔한 질환이고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방심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결핵성 척수염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리 바로잡지 않으면 마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정말 내가 혼자 거동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게 이 질환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치료가 특히 조기 치료가 유해지는 게 척추 질환입니다. 그리고 척추는 허리가 몸의 중심인 만큼 허리가 망가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척추가 몸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수술 또한도 되게 중하고 오랜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생각해서라도 척추 질환에 대한 플랜은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위가 허리 디스크였고 2위가 척추관 협착증. 둘 다 제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내가 나이를 드는 거를 막을 수 없을 만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 질환에 대해서 내가 노출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더 노화가 되기 전에 보험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척추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정보를 드렸습니다. 성인의 80% 이상이 척추 질환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걸 경험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수술비를 일단 받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대부분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벌써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참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총 4가지 플랜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척추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럼 이 4가지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지 보장 범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상해든 수술이든 다 제가 플랜 안에 넣어놨는데요. 상해로 인한 척추 질환 수술이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척추 질환 수술이든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플랜대로 가입을 하신다면 수술비는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고 그 밑에 척추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상해 질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보상이 되겠고요. 그 밑에 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척추 골절이 됐을 경우, 압박 골절이 됐을 경우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이러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해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척추 질환은 누구나 잠재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걸 100% 상해 때문이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질병 후유장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서 이 2가지 모두 다 겸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요 4가지 수술비에서 4가지 특약에서 모두 다 지급이 될 뿐더러 4가지 특약 모두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용하네요. 수술 쪽도요. 상해든 질병이든 다 받을 수 있고요. 후유장애도 역시 상해 질병 구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후유장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한 번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한 번 수술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증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진단비처럼 최초 1회환이 아니고 회당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횟수에 상관없이 회당 지급이 되실 거고요. 그 밑에 또 제가 예시드렸던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처음에 수술할 때보다 2번, 3번 수술한 이후에 더 장애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회 모두 다 지급 가능한 특약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후유장애 쪽도 만약에 더욱더 심각해지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엔 고은정 전문가님과 함께 척추 질환 보험 살펴봤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같이 흔한 이 척추 질환은요, 참 주변에서 보기 쉽지만은요, 치료비도 정말 비싸고 또 합병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있는 만큼 이 척추질환 보험 누구나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특화된 보험 나에게 맞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보험 플랜 119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내 보험의 리모델링이나 또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계속해서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입원 일당입니다. 오늘은 임현아 전문가님 모시고 입원 일당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원하면은 일당을 받는 보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입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입원 일당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상품 한번 추천 받아볼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떠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의료기관별로 진료비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이 25.2%로 굉장히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예. 이렇게 증가를 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입원을 많이 하는 이유. 저는 입원 일수는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입원 일수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평균 입원 일수는 예. 하루 2.8일 정도 되는데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고 진료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동네 병원에 어디 아파 어디 다쳤어 그러면 동네 병원에 많이 찾아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주로 해주는 거는 진료에 이제 국한되는 게 많고 대부분 그분들이 큰 병원 가보세요. 맞아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작은 감기나 이런 거는 동네 병원을 가도 뭐 사고가 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 큰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큰 병원에 가면 남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위에 종합 건강 검진 받으면서 요즘 뭐 용종 떼고 뭐 간단한 시술하는 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병실 비용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예. 상위 5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특실을 이용했을 때 78만 원대, 1인실 32만 원. 뭐 요즘에 뭐 4인실, 5인실 이렇게 다인실들 많이 있지만 이게 거기에도 하루당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병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상위 종합병원을 제외한 그냥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도 특실은 40만 원, 뭐 1인실 19만 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예요. 17만 원, 일반 병원도 14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예. 다인실보다는 상급 병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가족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으면 불편하고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자 스스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는 이유로 이제 상급 병실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예. 1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삼성병원이었어요. 삼성병원 같은 경우가 최고가가 48만 원에서 최저가 20만 원. 최저가 20만 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틀만 입원해도 40만 원씩 뭐 100만 원 돈이 입원비로 나간다고 여기 생각을 치료비가 해보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병실 비용만. 딱 입원한 그것만 이제 20만 원이면은 그날 뭐 또 다른 게 추가되면은 정말 하루에도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추가되는 비용이 여기서 이제 나열되는 순서대로 잘 봤을 때 10위에 해당하는 게 고려대 구도병원까지도 31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상급병원의 1인실 병실 비용이 36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 돈은 나는 상급병원에 입원할 거니까 무조건 따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래 진료비하고 입원 진료비의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외래 진료비는 말 그대로 통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고요. 입원 진료비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비용인데 비교를 해보면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3조 3천억 원 정도. 입원 진료비는 3조 8천억 원 정도. 비용이 차이가 뭐 5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이만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입원을 하는데요. 하루 이틀 평균 입원일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일 정도 돼요. 요즘에는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이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장기간 입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을 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장기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냥 병원에선 퇴원하라고 하는데 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계시는 병원에 분들도 있으면서 치료를 좀 더 받고 싶다. 그렇죠. 예. 왜 나는 무조건 나아서 퇴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병원에서 요구하지 않는 장기 입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는 본인 부담률을 기간별로 좀 증액을 시켰어요. 첫날부터 15일까지는 20% 정도 본인 부담 비율을, 그다음에 16일에서 30일까지는 25%. 또는 31일 이상 입원할 때 30%씩 본인 부담 비용을 좀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입원할수록 나는 병원비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가 치료를 받았을 때 어디서 해결을 해요? 주로 실손보험에서 해결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입원비 같은 경우도 뭐 나 실손 있으니까 부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실손 있으니까 치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실손 의료비에서도 내가 입원해서 치료받는다고 전체 다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90% 또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80%만 보장을 해주고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가 다인실에 입원을 하면 불편하고 피곤하고 더 다른 불편함이 생기니까 상급 병실을 이용을 하는데 그 병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차액의 50%만 지급을 해줘요. 고스란히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5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최대로 하루에 10만 원까지만 이렇게 금액의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총 치료비 중에 내가 내야 되는 차액분이 분명히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전부 실손해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거를 어디서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당 부분을 조금 충족하게 크게 준비를 해놓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번 일당을 좀 준비를 해본 건데요. 네, 이런 차액을 생각해 보니까 이번 일당으로 입원을 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몇 가지 상품 가져오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뭐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네. 두 회사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공통 조건으로 A보험사, B보험사 15년 갱신을 주기로 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플랜인데요. 납입 기간은 갱신이다 보니까 정기간 납입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A보험사의 가입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 첫날부터 재든 질병든 입원만 하면 어느 병원 기준 의료기관 상관없이 무조건 3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예. 그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17만 원을 추가를 더 받을 수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을 하시면 하루에 무조건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우리가 또 응급으로 가는 경우 중환자실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환자실을 입원을 하셨을 때도 20만 원 추가해서 최대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많이 주네요. 그렇죠. 예.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뭐 예. 하루 이틀 계시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이상 입원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요 비용이 고스란히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요 또한 이제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B보험사의 가입 플랜을 보면 주계약이 일반 상해 사망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상해 지병일당 하루당 2만 원. 그다음에 상급 병원 입원일당 별도로 또 2만 원. 일반 종합병원 입원일당 2만 원,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일당 5만 원.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가 조금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을 가입을 하셨을 때 어떤 유의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면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자체가 입원 일당이에요. 근데 이걸 입원 일당이고요. 11형, 31형 이렇게 두 가지 특약으로 가입은 가능하신데 만약에 이제 31형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연령대가 7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요. 기타 이제 추가 특약으로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선택에 의해서 더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계약을 가입을 하실 때는 정기 특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필수 담보니까 요거는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 일반 상해 사망이었고요. 거기에 입원비의 기타 특약, 똑같이 진단비, 수술비 추가가 얼마든지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최대 기간을 180일까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입원 일당을 최대로 가입하려고 하면 사망보험금 기본 제가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당을 뭐 3만 원, 4만 원 증액을 하시려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을 조금 업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하셨을 때 우리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보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네,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일당 부분에. 근데 이제 가입 금액, 내가 보장받는 혜택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11형, 31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을 때 40대, 50대, 60대 공이 한 2만 원대의 보험료를 다 가능을 하셨는데 가장 비싼 보험료를 보면 60대형의 31형의 5만 6천 원, 또 남성분 그렇고요. 여성분 47,700원 정도 나오셨는데 요즘 입원일수 계산했을 때 31형보다는 짧게 입원했을 때 11형 정도 선택을 하시면 웬만한 사고나 웬만한 질병에 대해서 혜택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 여기 두 가지가 할 수 있었는데 31형을 선택할 수 있고 181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가입 금액의 담보 금액으로만 설정을 했었을 때는 보험료는 A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은 최저 보험료가 4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미만인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려면 무조건 4만 원을 맞춰야 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A사와 B사의 이제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사 같은 경우 첫날부터 바로 보장하는 플랜이었고요. 유병자 또는 건강하신 분이나 아프신 분이나 또 유병자도 요즘 많이 하시는 325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셨고요. 입원 일당 최대로 보장이 가능한 금액까지 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또 11형, 31형 선택이 가능했고요. 최저 보험료는 2만 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험료는 좀 저렴했었습니다. 15년 만기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는 특징이 있고요. 입원 일당으로만 특화된 상품이었고요. 30대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B사를 보면 이제 B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첫날부터 보장이 가능했고요. 유병자 가입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31형 또는 이제 181형 선택 가능하셨고요. 다른 특약들 추가로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종합형의 보험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저 보험료가 4만 원이었기 때문에 미만하실 때 내가 원치 않은 다른 특약을 조금 가입해야 하는 단점은 좀 있었고요. 갱신 주기는 조금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15년, 20년, 30년 갱신 기간은 얼마든지 본인의 원하는 대로 선택은 가능하셨고요. 가입 연령이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일당에 대해서 A사와 B사 보험별로 나눠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전문가님과 입원비를 좀 병원마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좀 입원할 때 많이 가는 상급 종합병원만 따져봐도 이 보험이 없으면 치료비는 뭐 제외하고도요. 입원비 자체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첫날부터 이 입원비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A사와 B사 중에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 딱 한 가지 고른다면 어떤 거 권유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장단점 따져봤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보험사는 A사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사는 우리가 이제 요즘 실손 보험들 다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정도는 어느 정도 보완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드린 나는 이번 일당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싶은데 기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당을 알아보는데 요거를 넣으려면 요런 특약도 넣어야 돼요. 저런 특약도 넣어야 돼요. 막 이런 기타 부수적인 불필요한 보장들을 계속 가입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를 한다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B사는요. 가입 시에 추가 조건들,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보장들이 있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A사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에 특화된 보험이라고 합니다. 주계약 자체가 이번 일당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특약들 다 빼고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면화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실비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은 다인실 사용할 때 정말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1인실이나 2인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불편도 좀 덜어보면서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이번 일당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대형 병원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번 일당 꼭 챙겨보시면서 궁금증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 번호 아래 나가고 있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의 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 한 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도움 드릴까요?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예.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할 때가 됐어요. 은퇴 시기가 다가오시나 봐요. 네, 그래서 보험이 갖고 있는데,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오면은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끝나면은 또 이 보험이 이게 진짜로 괜찮은 건지, 예. 점검받기 위해서 좀 알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좀 네. 살펴보고 싶으신 시기일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좀 연식이 좀 됐습니다. 63세입니다. 60대 초반이시고요. 아직 젊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험은 필요하니까요. 지금 네네. 보험 총 3건 가지고 계신데 가족력이나 혹시 병력 있으실까요? 가족력보다는 제가 지금 현재 한 몇 년 전부터 당뇨약하고 고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당뇨약과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험료 부담 어떠세요? 35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일을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리타이어 하면 이제 못 내잖아요. 그렇죠. 보장이 괜찮은지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05년도에요. S사 올라이프 슈퍼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또 A사의 파워 종신보험, 그리고 L사의 무배당 실버보험까지 모두 80세 만기 정도로 보이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5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60대 남성의 보험입니다. 보완이 필요한지 연락 주셨는데요.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아픈 데는 없지만 이렇게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유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내주신 증권 세 가지를 제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네. 먼저 S와제 올라이프 슈퍼보험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한 2005년이니까 벌써 가입하신 지 한 14년, 15년 되셨네요. 네네. 금액은 11만 4천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실손 의료비 때문에 그리고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때문에 이 보험료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80세 만기잖아요. 혹시 시청자님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80세 만기인데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이 담보가 꼭 필요할까요?
뭐 1,000만 원 가지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제가 알려드리면 좋으냐면 지금은 설계 전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그 실손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3천만 원과 10만 원을 요즘 실손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요? 하다 보면 보험료가 11만 5천 원 정도가 되던 보험료가 한 3만 5천 원 정도로 한 6, 7만 원 정도가 이렇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 설계 전환을 갖다가 좀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보장은 변하지 않고요? 예, 보장은 예전의 실손보험하고 지금의 실손보험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가입하고 계셨던 실손보험은 입원이나 했었을 때는 100% 지급을 받고 통원일 때도 5천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 받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지금은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만 받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까지 생겨났다라는 이런 단점은 있지만 한 질병당 치료를 했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90일 면책이 180일 면책이 지금은 90일 면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는 80세까지만 보장을 받으시지만 지금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따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예. 이거 뭐 저 고혈압 당뇨이 있지만 사실은 병원 이거 말고는 병원 잘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지금 거 어떻게 80세면 또 한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계 전환을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A생명의 파워 종신을 보면 벌써 이것 또한 한 14년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월라이프 보험료가 21만 6천 원이에요. 네. 거기에 일반 사망이 4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반 사망 그 금이 4천만 원인데 이 사망 보험료가 연태까지 납입을 하신 게 한 3,400만 원 정도가 되세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건강하시잖아요. 네. 지금 총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이 4천만 원의 사망 보험료만큼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보험을 내가 들었지? 그리고 이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씩은 있지만 이것 또한 80세 만기라는 거. 그리고 말기 신부전, 간경화 진단비가 1,000만 원 있지만 이것 또한 80세 만기라는 거. 그래서 1~3종 수술비 이런 거 빼고는 암 진단비 빼고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특약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 L생명의 실버보험을 보면 2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혹시 하시는 일이 되게 좀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 건설회사 그 현장 소장인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뭐 현장에 가끔 나가지만 거의 내 사무실하고 이제 기이하는 입장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매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뭐 재해 입원비, 골절 수술비 요런 그 부분을 갖다가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소액이지만 27년 납입을 총 계산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건데 79세 만기인데 가장 큰 담보가 고도 치매 진단비 1,00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고도 치매 진단비는 정말 우리가 그 가족을, 자식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79세 이후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79세 안에 그 정도 상태가 돼야지만 1,000만 원의 진단비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이지만 사실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여겨져서 이 또한 상당히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네, 예. 내가 들었던 이 세 가지 다 그냥 그거네요. 예. 아이고. 예, 그러면 되게 뭐 오래 지금 납부를 나이 하셨지만 상당히 그 연때까지 납입한 그 기간의 노력에 비해서는 가입하고 계시는 그런 보장의 크기가 너무나도 좀 아쉽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안 겪으면 지금 내가 나이가 63세인데 예, 예.
이걸 어떻게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예, 일단 S와즈의 울라이프 슈퍼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실손보험 전환 설계로 지금 납입하시는 그 보험료를 최대한 한 6, 7만 원 정도 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이해했고요. 예, 그리고 A생명 파워중심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생명 실버보험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실손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근데 지금 그 시청자님이 63세시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가시는 날에 연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일반인들이 거의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의 수술이라는 걸 반드시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나이 때부터 수술이라는 거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확률이 더 높은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술비 그 보장 플랜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 3위인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를 각각 1,500만 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 특정 다빈도 3대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 다음에 18대 질병 수술비 500, 40대 500, 그리고 운전하시죠, 사장님? 아니, 당연하죠. 네, 근데 연태까지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 보험까지 넣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까지 넣었을 때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는 한 12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내가 병원비로 납입하는 실손보험료는 실손보험으로 해결을 하지만 내가 2대 질병이나 각종 수술을 했었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휴직 기간으로 인한 생활비 준비를 이러한 수술비로, 그리고 수술비를 준비를 했었을 때 좋은 점은 시술이든 수술이든 한 번에 끝이지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런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하나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암 진단비와 그 다음에 치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그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암에 걸리는 환자가 치매에 절대 걸릴 수가 없고 치매에 걸리는 환자가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암에 걸렸을 때 그 특징은 암세포를 계속 증식을 하는, 발전을 시키는 그런 세포 증식이고, 치매는 그 세포를 감소시키는, 죽이는 그러한 그 질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보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나눠져서 70세까지는 제1보험기간, 70세부터 90세까지는 제2보험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암진단비가 제1보험기간인 70세까지일 때는 2,500만 원, 그 이후부터는 1,500만 원의 진단비가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치매 그 진단비 같은 경우도 제1보험기간에는 진단비 1,500만 원과 그 다음에 월 생활비 50만 원을 종신토록 지급해주는 이러한 준비가 되고요. 제2보험기간인 70세 이후부터 90세까지는 월 생활비 50만 원의 종신토록 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그리고 2대 질환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중대한 수술이나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비 플랜으로, 그리고 암이라 그다음에 치매나 이러한 부분은 암 치매 보장으로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예예.
대략 보니까 대충은 뭐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세세하게 이렇게 전화로만 하니까 시청자님, 좋은 것 저희가 같은데. 네, 시청자님 저희가 추후에 또 도움 드릴 수 있고요. 자, 네. 지금 전화 주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S사 한 온라이프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아,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방송 네. 끝나고 또 도움 드릴 거고요. 네, S사 네. 온라이프 슈퍼보험 있잖아요. 네, 실비를 최근 실비도 전환해 가시면서 보험료도 줄이시고 이 실비 장점도 챙겨 가시고요. A사 네. 종신보험과 L사 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네, 네. 많이 좀 납입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2건의 보험을 추가해 드렸는데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챙겨 드렸고요. 추후에 또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보험이 어떤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